다시 밑으로 쫙 내려서 또 쫙. 10년 묵은 때가 그냥 확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청소 드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정말 멋지게 한번 해드렸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 푸르비 10 모델에 대해서 짜잔, 빨간색 캐노피에 이 노즐, 장대 노즐 장착된 이것이 바로 푸르비 10이라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호수 같은 경우는 20m 사이즈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5개 포함시켜서 100m까지 고도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의 호수를 챙겨드리고 있고요. 어지간한 아파트는 다 청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많은 건물의 층수들이 30층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푸르비란 모델로 해서 청소가 다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델도 추가적으로 지금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푸르비 10 같은 경우는 장점적인 사항이 2종 면허로도 비행이 가능하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종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증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증을 갱신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즉시 저희가 공급도 가능하고 사용상에 제약 요소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조종기 같은 경우에 MK15라는 모델인데요. 이 조종기는 잘 알고 계시는 파낙스 20T에 함께 결합돼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앱 자체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데미타르의 청소 드론 버전으로 약간 변경이 됐다. 좀 더 청소 드론에 맞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것은, 방제 드론 같은 경우는 AB 비행 잘 알고 계실 거예요. AB는 이 평면에서의 A 찍고 B 찍고 해서 일자 비행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청소는 평면이 필요 없죠. 파사드, 수직면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B 비행을 수직면을 기준으로 AB 할 수 있는 모드가 탑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청소가 또 비행 자체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그 기체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앞쪽에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1m 가까이 되는 이런 장대 노즐이 이렇게 길게 위치해 있고요. 물론 뭐 더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또 반토막만한 거 또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같이 결합해서 좀 길게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어떤 노즐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직사로 해서 쏠 수도 있겠지만은 직사로 쐈을 때는 물튀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줘서 하단으로 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튀김이 좀 덜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라든지 아니면 지붕 같은 경우에는 하방으로 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수직으로 해서 물을 갖다가 또 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초마 이런 데 있잖아요. 초마 때는 쫙 올리시면은 위로 그냥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직사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별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이 안에 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물 청소를 하실 때는 처음에 초벌로 앞에 면을 갖다가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그 비누 물이나 어떤 생재를 섞은 물을 갖고 이제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직사로 뽑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세차 장에서 하얀 거품 내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뿌리고 세정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청소를 끝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정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리 같은 면에는 RO 정제수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ppm 단위가 이제 5ppm 이하인데 그런 물로 사용했을 때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통상 수돗물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80 가까이 되는 TDS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TDS를 5 이하로 낮추는 정제 설비. 자, 저희도 지금 정제 설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O 장치뿐만 아니라 물에 TDS가 좀 더 높은 지역을 대비해서 거기에 이제 보완책으로 DI, 이온 정수까지 결합된 그런 모델도 함께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더 좋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밑에 보시면은 하부 구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서보 장치가 있는데 이 150kg짜리입니다. 세차장에 가시면은
이 건 이렇게 당겨가지고 쏘시잖아요. 이렇게 총으로 당기듯이 트리거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게 트리거링 장치입니다. 이게 건이 있고 트리거링을 밑에서 무선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링에서 분사를 했다가 껐다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전방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런 라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저도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 라이더 센서가요, 통상 충돌 회피 장치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충돌 회피가. 청소 드론 특성상 이 전면에는 충돌 회피가 아닌 고도 지장이 달려 있어요. 이 방제 드론 같은 경우는 하방에 있어가지고 지형 추종이라 그러죠. 고도가 높낮이가 바뀌게 되면은 그걸 똑같이 유지하면서 3m다, 3m 높이 유지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목적으로 지형 추종 라이다를 하방에 붙이게 되는데요. 사실 청소 드론은 그럴 일이 없죠. 단 어딜 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요? 당연히 벽면입니다.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낮이를 맞추듯이 앞쪽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형 추종 라이다가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야간 작업을 혹시 할 일이 있으실까봐, 사실 야간 작업보다는 아침에 새벽녘부터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라이트 장치 꼭 필요하시겠죠?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이축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요, 전면과 하방 자유롭게 조종을 통해서 어디가 이렇게 지저분한지 확인하시고 비행할 수 있게끔 카메라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또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것은 RTK. 이 RTK 장치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 환경에서는 GPS 시그널이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GPS 같은 경우는 20개 남짓의 GPS를 잡지만은 RTK를 잡게 되면은 50개 이상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스가 생겨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반드시 RTK 장착을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비의 또 다른 또 장점적인 사항들, 정말 그 청소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날개가 이거는 상부를 향해 있죠. 이렇게 모터가 이렇게 축이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면은 보십시오. 이게 하방으로 보고 있죠. 축이. 날개가 이제 방향은 똑같지만 어쨌든 모터의 방향이 좀 다르게 뒤집어서, 이게 바로 프루비 10이 갖고 있는 이 설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날개가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여기에 암대가 있다면은 회전하면서 양력, 바람이 밑으로 내려간 것에 손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0% 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디테일까지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왜 양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뿜었을 때 기체는 어찌됐든 이 호버링,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기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밀어가겠죠? 뒤로 이렇게 얘가 밀리니까 그 자리 지키려고 그러면은 모양이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 된다면은 바람이 뒤로 더 많은 힘으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그마한 손실까지도 신경을 쓰고 만들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방제 드론 다 많이 이렇게 구조로 쓰시는데요. 크립형 구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가 결합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딱 결합이 되면 풀리지 않게끔 하는 이런 구조적 설계. 모든 부품들이 카본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카본으로 제작됐다? 가벼움을 추구했다는 거죠.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배터리는 32,000mAh의 솔리드 스테이트를 쓰다 보니 가벼운 무게의 비행의 시간은 꽉 잡은 형태로 저희가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무려 40분까지 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가 2종이라고 그랬으면은 테이크오프 중량이 25kg 이하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자, 25kg 이하는 기체 무게만 포함한 게 아닙니다. 호수 무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수에 100m 높이로 올라가게 되면 호수가, 그럼 그 안에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물의 무게가 무려 3kg입니다. 그 3kg까지 포함해서 24kg 이하로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그 24kg를 40분 동안 캐링할 수 있다. 엄청난 과학적 설계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갖다가 청소하고 내려오는데 30분이면은 충분하게 청소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 앞에 펌프가 있는데요. 지금 요 앞에 펌프를 보시게 되면 요 펌프 같은 경우는 3200 psi, 그러니까 거의 200바, 220바 정도 되는 압력으로 물을 쏘아 올리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이면은 100m가 아니라 200m도 그냥 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파워풀한 모터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친환경적으로 전기로 작동을 합니다.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발전기 설비를 하나를 꼭 구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마나이 제품, 이 좀 넉넉한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상시 계속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하나만 지금은 저희가 꽂아놨지만은 옆에는 충전기도 같이 해서 배터리 계속 현장에서 충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전원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자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큰 마나이 정도 9kW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펌프는 전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떠서 트리거링을 해서 물이 나갈 때 바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동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배터리 가볍습니다. 이게 5kg 밖에 안 됩니다. 5kg 32,000이에요 12셀에 32,000인데도 5kg, 굉장히 가벼운 무게죠. 가볍고 오랫동안 날 수 있다. 이게 순간적인 사실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반개 드론 같은 경우는 25C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얘는 5C라고 되어 있는데 5C가 아니라 뭐 3C? 5C?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좀 조종기를 빼게 되면 이 초록색 노즐을 딱 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되게 다양하죠. 흰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게 뭔 순서를 얘기하냐면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각도가 0도입니다. 직수 쫙 뭐 할 때 쓰겠죠? 얘는 이끼라든지 뭔가 이 벽면에 뭐가 고착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걸 떨어내려고 할 때는 빨간색 필요하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25도 각도의 초록색, 이걸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린싱할 때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40도 각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뿌리실 때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이 초록색을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이 초록색 요 안에 팁의 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0.35, 0.4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용으로는 자동차 그보다 살짝은 큰 그 노즐 팁을 장착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끼는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갔고요. 일단 직수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제가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은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뜹니다. 되게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이게 러더를 많이 돌릴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건 하지는 않겠는데, 예. 자, 제가 물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약간 밀리긴 하는데 잘 버팁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지금 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더 안 간다. 막혔네요. 네, 더 이상 앞으로 밀어도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싹 내려서 싹, 네, 청소. 고도유주 뭐 확실하고요. 다시 밑으로 쫙 내려서 또 쫙. 이제 빨리 갈 필요는 없겠죠. 천천히. 네. 이게 10년 묵은 때가 그냥 확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처음 해보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는 거. 네, 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밀고 있는데도요, 보시면은 앞으로 밀고 있거든요. 안 가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안전에 대해서. 그런 거. 예. 이제 빨리 갈 필요가 없군요. 예. 이거 익숙해지네요. 근데 기체가 되게 안정적이라, 뭔가, 나도 이거 청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높이, 고고도로 올라가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기체가 너무 부드럽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야, 대박입니다. 네. 아무래도 물을 시적으로 분당 10리터를 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건물 하나를 클리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30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리터 정도 물이 소진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방제 드론보다 요즘 방제 드론은 크잖아요. 20리터, 30리터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컴팩트 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 벽이나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쓰고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줄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노하우가 좀 필요하실 거는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연구해서 노하우 싹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그 프로비 10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제가 작동도 해보고 정말 비행성도 훌륭하고 이런 살포 작업할 때의 조작성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기체입니다. 저희 헬셀이 2026년도 금년도부터 청소 드론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놓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 드론 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업을 함께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사업 설명회 저희가 진행하니까요. 저희가 저희 헬셀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정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